우리는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광고할 때는 요 사항을 넣어라 이거예요. 이건데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으로서 이거는 공통사항이에요. 광고 나갈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때 표시는 뭐냐? 표시는 쉽게 가면 이거예요. 우리 상품을 사면 포장지에다가 여기 상품의 구성 성분 주의할 부분 이거 다 들어가 있죠. 물건 자체에다가 하는 게 뭐다? 표시.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매체라 하면 인터넷이 있죠. 방송도 있죠. 이게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이 뭐라고요? 광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5개 광고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하고 5개 광고물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같은 광고란 말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우리는 5개 광고물이 뭐라고요? 간판. 근데 우리는 5개 광고물은 간판에는 뭐만 쓰라고요? 성명 쓰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5개 광고물하고 이거 구분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개국공고사 설치한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OX. X죠. 5개 광고물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시 광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4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단은 개공의 성명 나가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 성명 꼭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상호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 어딘지, 소지지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연락처, 광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있죠.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되죠. 5가지. 이건 공통이에요. 광고 나갈 때 무조건 나가야 돼요. 신문에 나가든 인터넷에 나가든 방송에 나가든 요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합니다. 암기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명이 뭐라고요? 소연이에요. 성명, 소연 등이다. 제 입학해갖고 첫 미팅 상대방 이름이 소연이었어요. 성명, 소연 등이었다. 성명, 소연 등. 깨똘릭 의대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해볼걸. 도서관까지 찾아왔는데. 나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난 너무 싫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 연상이 유행이라면서 또. 자, 그래서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합니다. 성이 뭐다? 성명, 명칭, 소재지가 사무소의 소재지, 이거는 사무소 소재지.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죠. 자, 그럼 주의할 점이 이거네요. 우리 과목에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떴잖아요. 일단 X. 개설 등록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사항도 아니죠, 지금. 우리 법상 게시사항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고 나갈 때 사업자 등록번호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두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틀린 걸로 낸다. 사업자 등록번호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명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명시 안 했다.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할 때는 이제 요 공통사항 외에 물건에 대한 정보로서 추가될 사항이 있죠. 인터넷 광고할 때는.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여기 이때 이 광고 나갈 때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의 상호, 성명, 개공의 성명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담당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민호 해갖고 010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보조원 명시했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명시하면 안 돼요. 이걸 명문화 시켰어요. 보조원 명시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일단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100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해도 100과, 개공이 게시 의무를 위반해도 100과.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렸다. 1-1이에요. 이게. 감 잡았어요? 일단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걸 겁내하지 말라고 그랬죠.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니까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물론 저 나가는 순간서부터 여기로 흘러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잡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인터넷 광고 나갈 때는 이 사항을 명시하는데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 나갈 때는 그 공통사항, 성명소연 등에다가 추가되는 사항이죠, 이게. 그러니까 추가 명시할 사항인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거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건에 대한 상황이다. 인터넷 광고 나갈 때.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황으로서는 물건 소재지 나가야 되죠. 면적 나가야 되겠죠. 가격도 나가야 돼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종류 나가야 돼요. 이게 토지인지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이거. 그 다음에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임대차인지 이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었잖아요. 이때는 총 층수 나가야 되고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준공일이죠 이거. 준공일 이거 나가야 되고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돼요.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그 다음에 방 개수 나가야 되고 욕실의 개수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입주 가능일,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이것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몇 대인지 나아가서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광고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광고 나갈 때 빼도 되는 게 뭔데? 이게 확실한 게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 구조 나가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RC조인지 라멘조인지 없죠? 구조 없어요 이거. 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했거든요. 지금 고시를 했는데 고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여기 지목 없죠 지금. 지목 없는데 물건의 종류를 지금 현재 이거 광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건의 종류라는 게 결국은 건물이라면 용도로 보여요. 이게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토지라면 물건이 그냥 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지목이지. 나대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잡종지인지 유원지인지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지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구조는 근데 확실히 없어요 지금. 구조는. 그래서 거꾸로 구조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기억하는데 이거를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다음 중 인터넷 광고할 때 표시 광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건물의 구조 다 나가거든요. 실무적으로 광고 나갈 때 건물의 구조 다 나가요. 근데 현재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암기 표현은 이게 종가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 주차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암기표에 많기도 많아요. 맞습니까? 몇 번에 있나요 그거? 7번에 있어요. 앞에도 있네. 하기서 이제 교재 순서대로 거의 암기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종가면 가서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칠판 보시면 종이 뭐겠어요? 종류, 물건의 종류, 가격이겠죠. 면적일 테고, 거래 형태, 소는 물건 소재지겠죠. 소재지. 다음에 총이 뭐냐? 총층수, 사용은 사용 승인일. 다음에 가는 입주 가능일.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방향. 감 잡았어요?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총 방방 개수. 총 방 개수하고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주차 대수죠, 이거? 그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기니까 대충 눈으로 이건 하고 안 되는 거 거꾸로 기억하죠. 구조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냥. 건물의 구조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아니다. 없다. 일단은. 근데 물어볼 일이 틀린 걸로 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현재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 광고할 때 요 사항 명시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럼 백과예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래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부당한 표시 광고도 금지돼 있죠?
그다음 부당 표시 광고 금지가 돼 있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을 명시 안 했거나 인터넷 광고 나가면서 이거 광고할 사항을 명시 안 했다. 모두 100과예요.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잖아요. 이때는 금액이 올라갔죠.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온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이것도 살짝 그냥 읽어보면 그냥 느낌이 팍 오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광고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 이게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했다는 얘기죠. 없는 물건을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광고 나갈 때 다른 중개업소에서 내가 내는 광고 다 보거든요. 서로 봐요. 이 중개업소에서 어떤 광고를 냈는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가, 전부 다 이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아, 이 물건 뭐야라는 거 느낌 딱 와요. 다 알아보게 돼. 근데 이거 물건 안 뺏기는 것도 방어잖아요. 방어인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 많이 뺏깁니다. 많이 뺏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세종프라자 7층, 예를 들어서 501호였다. 이건데 광고 나갈 때요. 7층까지만 딱 내지. 그럼 면적을 딱 계산하면 바로 나와버려요. 몇 톤지. 면적 광고하게 돼 있잖아요. 나와버려요 그냥.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거 뺏기기 쉬우니까 501호 물론 광고 안 나가죠 이건. 7층까지만 나오고 이제 이 층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중저로 그냥. 근데 고중저로 빼버리면 네이버 광고에서 뒤로 밀리니까 일단은 층까지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제 상단 배치돼요. 일단. 그래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뺏길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옆에 건물 하는 거야. 이게. 옆에 건물. 그러니까 명성 프라자 7층. 이렇게 내버린 거야. 광고를. 없는 물건이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뢰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의뢰받은 적이 없어, 물건. 근데 광고 나가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죠, 지금. 이거 500만 원 과태료. 다음.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주인분이 이걸 갖다가 10억에 팔아달래. 근데 10억은 아무리 봐도 이거 나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다른 A, B 중개업소가 10억으로 나갔어. 근데 똑같이 물건 갔으면 차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9억 5천에 나가버리는 거야,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나갔죠, 지금. 그러면 전화를 손님이 누구한테 한다? 여기다 하는 거지. 이런 거 잡겠다,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사실을 과장되게 합니다. 이게 벽지만 도배만 갈아놨어요. 근데 올수리. 과장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잡겠다, 이거요. 그 밖에 부동산 거래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사단이 될 수 없는 광고. 이게 대표적으로 의뢰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1호에 대해서 A, B 중개업소는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물건 보니까 광고 나간 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물건이 나온 거죠, 지금. 근데 C는 의뢰받은 적이 없어요. C 중개업소는. 지가 광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는 물건을 하는데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이죠. 의뢰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존재는 하지만 또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그럼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동차 살 때 특히 그런 거 해봤는데 물건을 보고 이거 물건을 보고 손님이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우리 개공께서 7층은 이거 잘못하면 공실 생기거든. 근데 자기가 진짜 의뢰받은 거는 6층을 의뢰받았어. 6층을 계속 권하는 거야. 6층을. 그럼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죠. 7층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갖고 계속 딴 물건 제시하는 거야. 계속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고 그 밖에 이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은폐, 축소, 누락시키는 거예요. 중요 사실에 대해서. 그럼 이거 속이는 광고죠. 역시 이거 하면 걸리면 500만 원 과태료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당 표시 광고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암기표에 존다과해로 돼 있어요. 존다과해. 존다과해. 부당한 표시 광고와 존다과해요.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에서 해치거나 의뢰인이 피해질 우려가 있는 거, 해칠 우려가 있는 거. 해, 존다, 과해. 이게 부당표시 광고예요. 알아보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이것을 위반하면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럼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모니터링도 한대요, 지금. 모니터링도.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니터링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그럼 국토부 장관은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추가 정보의 게재 또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이게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 많이 나가죠, 지금 광고가. 특히 네이버에 많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뭐 직모 이런 데들. 전부 다 이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야, 부당표시 광고하고 있는가? 자료 좀 내놔봐. 또는 조치를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그럼 만약에 그런 네이버라든가 직모에서 이걸 응해줘야 되는데 불응했잖아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 때리는 걸로 신설해 놨죠, 지금. 이거.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시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 존다 과해에 걸렸어요. 그럼 이건 과태료가 얼마? 500만 원 이하죠. 이건 누가 때리겠어요? 등록관청이. 근데 국토부 장관이 부당표시 광고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조치 요구했죠, 지금. 근데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자가 불응했다. 그럼 500과죠, 이거. 500만 원 같은 누가 때리겠어요? 국장. 주의해야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리겠습니까?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린다? 국장이 때리는 거예요. 일단 주의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엄청 중요합니다. 잘 물어봐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이 맞춰버리는데 지금은 낯서니까 감을 잡고 가자고요. 자, 그럼 이 모니터링 업무를 국토부 장관은 위탁을 했죠, 현재. 그래서 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재도 지금 이거 써 있는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지금 위탁을 해놨거든요. 그럼 현재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이 돼 있는데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럼 지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있죠. 나는 예방주사를 3, 4분기쯤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죠? 이게 원래 선생님들도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만약에 내가 걸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 자,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일단 분기별로 하는 게 뭐라고요? 기본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관은요 계획서 내야 돼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는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게 모니터링 기관인데 여기서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하기 전에 내면 되죠? 미리 모니터링 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내면 되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모니터링관에서 이걸 하면은 결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해야 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30일 내에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결과 보고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했잖아요. 그러면 수시 모니터링 끝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죠. 15일 내에 요거 결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 받았죠. 받으면 시도의사라든가 등록관청에다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치해달라. 모니터링 결과 이거 받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다시 조사 조치한 다음에 피드백을 합니다. 며칠 내에 하라? 10일 내에 하라.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30, 15, 10으로 기억합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며칠 내에 하라?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그 다음에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조사 및 조치를 했어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며칠 내?
1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30, 15, 11로 계약한다. 이것을 나중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요. 이거하고 숫자가 무지하게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0일, 15, 11로 계약한다. 모니터링은 30일, 15, 10 이렇게. 자, 그래서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내용이 엄청 많죠.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작년에. 그럼 작년에 이게 들어오면서 작년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다뤘겠어요, 안 다뤘겠어요?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루지를 않았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된 지금 다음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광고, 출제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정리해둬야 돼요. 내용이 많지만. 근데 어쨌든 뭐 쉽게 낼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거 어렵게 내봤자요. 굳이 바꿔내봤자 숫자 바꿔내는 거 더 있어요, 이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뭐. 숫자는 30, 15, 10으로 기억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돼요.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 지금 그럼 또 아닌 자가 떴죠? 그러면 이제 보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어요,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를 위반했어요, 100과. 아닌 자가 광고에 걸리면 1-1이에요. 개공이 광고 위반 뭐라고요? 100과. 다만 부당한 표시 광고 있죠? 이거는 500과. 맞죠? 그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100과인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닌 자 1-1 기억했죠? 이거 포상금 대상에 추가됐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포상금제 공부하는데 포상금에 추가됐어요, 이거. 올해. 포상금.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죠? 이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지금은 신고해도 돼요. 3월 9일서부터 시행이거든, 이거. 개공이 아닌 자 광고한 자 이거 신고했다. 그럼 포상금 줍니다. 건당 얼마? 50만 원. 그래서 건당 5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이거 포상금에 추가됐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개공이 아닌 자. 헷갈리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입을 헷갈리는 거 계속 주입하는데 개공이 아닌 자가 사칭을 했어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썼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어요. 이자 신고한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아닌 자가 3번 있어요, 지금. 그럼 아닌 자는 1-1인데 사칭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 없어요. 포상금이 없어요. 1-1인데. 근데 광고 있죠? 광고자.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이것을 신고한 포상금 이건 줍니다. 건당 50만 원이에요.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126쪽에 30회 문제가 일부 수정돼서 실려 있는데 보겠습니다.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사에 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명시해야 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나가야 되죠. 중개사무소 명칭 나가야 되죠. 소공사 성명은 없죠. 개공의 성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만하죠. 예, 성명, 소연 등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중등록,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로 갑니다. 법제 12조 이중등록의 금지.